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 중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있다는 것은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며 부서지지 않음이다.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홀로 있음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홀로였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를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며 부서지지 않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진무구함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가면을 벗고 가장 순수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맑은 거울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유로움은 외부의 압박과 기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직장 상사의 기대 등 수많은 기대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직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부분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희망과 두려움, 강점과 약점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자아와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지지 않음은 내적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의 지지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홀로 서 있지만 그 뿌리는 깊고 단단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홀로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정보와 자극에 노출됩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24시간 뉴스 등은 우리를 계속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시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과의 대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업데이트되는 소셜미디어 피드,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진정으로 홀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야근, 주말 근무, 끊임없는 회의 등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자신과의 대화는커녕 기본적인 휴식조차 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의존성은 자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요구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홀로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 시간을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점심시간에 15분, 또는 잠들기 전 30분 등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 그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오프라인 상태로 지내보세요. 주말 하루 동안 또는 저녁 7시 이후 등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귀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숲이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의 고요함은 우리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게 해줍니다. 넷째, 창조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는 등의 창조적 활동은 자신의 내면과 깊이 교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요가를 배워보세요. 이런 수행법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명상 습관은 일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많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먼저,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이는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좋아집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일종의 정신적 충전의 시간이 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성의 강화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홀로 있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배웁니다. 따라서 홀로 있는 시간과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이는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홀로 있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과 깊이 연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런 연결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 역시 더 진실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음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홀로 있음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마치 혼란스러운 바다 위에서 고요한 등대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등대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오랫동안 직장에서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홀로 있음의 기회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갈등의 원인을 냉정히 분석하며 화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있음은 또한 창조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고독 속에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창조했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그의 명저 월든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이런 창조적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홀로 있음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끊임없는 정보 과부하 등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은 일종의 정신적 충전의 시간이 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바쁜 업무에 시달린 사람이 저녁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 시간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그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음은 또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돌아보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홀로 있음과 고립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은 자발적인 선택이며 성장과 치유를 위한 시간입니다. 반면 고립됨은 외부 환경에 의해 강요된 상태이며 종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있음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깊이 연결되고 내면적으로 안정될 때 우리는 타인과도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서로에게 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사회에서 홀로 있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당신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홀로 있다는 것은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며 부서지지 않음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독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